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의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하고 합의를 보시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9가지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병원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입니다. 대학병원이든 한방병원이든 병원의 선택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간혹 교통사고 전문 병원으로 가면 치료를 잘 받거나 진단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동차 보험사 직원과 병원이 친밀함 때문에 2, 3주 이상의 진단 이상은 판정받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도 병원이 개입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치료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단이나 치료 기록을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사 직원이 방문하여 진료 열람을 할 수 있게 사인을 요구합니다. 진료받은 걸 확인해야 합의금을 책정하고 지급을 해줄 수 있다는 명분이지만 법적으로 내 진료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보험사의 자문병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단을 불리하게 판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 기록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한 서명을 요구한다면 내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험사에서 말하는 합의금은 무시하세요.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합니다. 대부분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한 후 거절 시 조금씩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할 것을 종용합니다. 물론 합의금에 대한 계산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일방적인 보험사의 계산법입니다. 실제 손해액만 보상한다, 법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시하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9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조급함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합의 시 본인의 조급함 때문에 서둘러 합의를 보게 됩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보고 싶어 하는데요. 이것은 제일 주의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임에도 보험사는 합의를 종용합니다. 최종 합의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입원을 하면 보험사와 합의 보기가 수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원 치료를 한다고 합의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바쁘시다면 입원을 하지 않고 느긋하게 천천히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한 치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다면 모두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CT, MRI는 1회만 찍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과 다르며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치료비는 올라가고 보험사의 지출이 늘어가기 때문에 보험사는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합의보다는 치료가 우선입니다.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 청구권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합의를 보면 된다는 말이 되는데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내 몸의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합의에 연연하지 마시고 치료기간을 넉넉히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사고 후 입원을 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 직원이 연락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인 접수가 된 것만 확인했다면 신경 쓰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연락이 안 온다고 미리 연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내가 미리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서로 눈치 싸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피해자 우선이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 정도 금액이면 합의가 가능하다 싶으면 얘기하셔도 되지만 먼저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그 금액에서 깎으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은 내가 제시한 합의금에서 내려서 협상하는 것보다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게 한 후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냉정하게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인과 변호사는 신중히 결정하세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의 도움이 필요 없이 충분히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손해사정인과 변호사의 원리를 잘 이해하신다면 고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손해사정인은 변호사보다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빠른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중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합의금의 10%의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금의 금액을 올려야 수수료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교통사고 시 합의는 피해자 위주로 협상하여야 되며 조급하게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또한 보험 청구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합의를 보시면 되니 명심하세요.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